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오늘 12시 기준으로 지역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15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교인 및 방문자가 592명이고 추가 전파자도 483명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37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5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추가 전파자가 239명이고 수도권이 254명인데 비해서 비수도권이 256명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역학조사 결과 대구 북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와 관련해서 총 30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되었는데 역학조사 결과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진흥글로벌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총 3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송파구에 소재한 서울 아산병원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되어 총 7명이 확인되었고 송파구 쿠팡 송파 2캠프와 관련하여 2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3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과 관련해서 9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되어 현재 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과 관련하여 8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7명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김치 공장과 관련하여 조사 중 1명이 추가됨으로써 누적해서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명이며 유입 확진자 10명의 추정 유입 국가 중 미국이 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망자의 경우 총 333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324명으로 97.3%입니다. 연령별 치명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관련해서는 어제보다 2명이 늘었다고 말씀드렸고 159명인데 60세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되었을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이상을 느끼시면 바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이 진행 중인 바 현재까지 총 2,634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로 1,936명이 혈장 공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의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혀주신 규모가 1,318명이고 이 중에 혈장 모집을 완료한 분이 1,018명인데 이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 혈장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대구 지역 종교단체, 신천지 관계자 그리고 완치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장소와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해 주신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 대구 육상진흥센터 관계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은 4개의 의료기관에 제한되었던 혈장 공여 장소를 확대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는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21개 적십자사나 헌혈의 집에서 혈장 공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9월 7일부터는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 지역 총 25개의 헌혈의 집에서도 혈장 공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완치되신 분들의 혈장 공여가 앞으로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계신 안전신문고의 신고된 사례 중에서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에 강력한 처벌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하여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하여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 행사 등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종교 행사 외의 대면 모임, 단체 식사도 하지 않는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9월 13일까지 연장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하실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뿐만 아니라 추가로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점의 경우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의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도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집합 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 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교습소를 제외한 학원, 추가로 직업훈련 기관에서도 대면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이외에 전국적으로 9월 20일까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길 거듭 말씀드리고 불가피한 외출의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희생이 성과로 나타내야 할 시기이고 또 반드시 성과로 나타나리라고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실 언제라도 또 한 번의 대규모 집단 발생이 있으면 전국 발생으로 번질 수 있고 이는 곧 역학 역량을 넘어서서 의료 체계의 대응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동안 쌓여온 누적된 위험이 매우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범위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달라진 일상도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곧 대규모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그렇지만 환절기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기 좋고 또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불리한 여건이 예견됩니다.
이미 봉쇄를 풀고 전면적인 일상 복귀를 추진했던 유럽이 사실상 큰 규모의 2차 유행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반드시 반면 교사로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발생 규모는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미분류 규모와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 환자의 발생 규모도 증가세가 느려졌고, 또한 자가격리자의 규모도 감소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직까지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로 간신히 억제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한 대인 접촉, 모임 자제를 유지하면서 위험의 크기를 더더욱 크게 줄여놔야 합니다. 점점 대응에 불리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안정적인 방역망 내에서 상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확산 그리고 억제가 번갈아 발생할 장기전이 된 코로나19 대응에서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2단계로도 만약 코로나19의 위험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만약 다시 코로나19를 유행을 통제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 경험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와 단합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만약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노력을 함부로 위태롭게 하거나 폄훼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방역 실무자로서는 생계가 걸린 필수 활동을 최우선으로 점차 회복시키고,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비필수 환경, 시설,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 두기로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방역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하루하루가 중요한 분들에게 계속 장기간의 희생을 강요하기는 힘들고, 코로나19의 유행을 줄이고 또 달라진 일생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번 주말에 더욱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염두해 주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